오늘은 주인공이 조커입니다. 이 조커 연기는 정말 전설이죠. 조커 역할 재밌는데 나 진짜 또라이 조커거든. 똑같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나 조커라서 괴로워 죽겠거든. 미친 연기죠. 내가 아직도 조커로 보여? 나무조연상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말을 안 시켜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날 욕했을까. 멋있게 만들어주는. 네. 소장품을 시작하는 종합교양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아키 합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배트맨이 아니고 조커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이제 와킨 피닉스가 워낙 희대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조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만화까지 한 4명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영화 역사상 그 미국에서 나온 장편 영화로 치면 한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60년대 말쯤에 배트맨 더 무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네. 그때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시저 로메로라는 배우가 조커를 연기했고요. 그로부터 한 20년쯤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잘 알게 되는 잭 니콜슨. 네, 잭 니콜슨이 있었죠. 팀 버튼이 만들었던 바로 그 배트맨이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크 나이트가 나오잖아요. 전설이죠. 네, 히스 레저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좋아하시지만 또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한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는 바로 조커가 단독 영화로 나왔고 와킨 피닉스. 미친 연기죠. 네, 이런 지금까지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영화는 다 보셨나요? 제가 하루 만에 몰아봤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요? 각각의 조커가 다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베스트예요? 제 본인한테. 생각에는 네. 그래도 조커 하면은 히스레저 아닌가. 물론 이제 와킨 피닉스의 조커가 연기력은 되게 좋았지만 네네. 되게 어려웠고. 근데 이제 히스레저 조커가 진짜 조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동안 꼬박꼬박 준비해 왔는데 내가 계속 말을 안 시켜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날 욕했을까. 그동안 이제 속으로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수집품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같이 모아놓는가도 중요하거든요. 배열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집품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커에 관련돼서 뜯어오겠습니다. 다 이렇게 4명의 조커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노력해서 이렇게 수집을 했고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공간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전시할 공간에 높이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이게 8과 10인치거든요. 근데 이 다음 사이즈로 큰 거는 11 곱하기 14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그 사이즈를 갖고 왔으면 저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일부러 그 사이즈의 사진만 제가 찾았고요. 그걸 어떻게? 이게 세로 사진이면 또 안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로 사진만 고른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이유로. 그건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사진만 계속 검색하고 찾고 심지어는 전부 다 미디엄 사이즈로 상반신만 나오는 사진으로 가로 사이즈로 8 곱하기 10인치로만 산 거예요. 설계가 정말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딱 하니까 대충 비율도 맞고 네. 또 4명의 조커가 딱 모여 있으니까 말이 되잖아요. 제 딴에는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작가님께 생각하시는 최고의 조커를 이 자리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와킨 피닉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킨 피닉스의 이 조커 연기는 정말 희대 연기라고 생각하고요. 굶주리고 상처 입은 늑대가 저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연기. 그러면서 누가 봐도 저렇게 연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 그걸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더라고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자기화해서 연기를 했어요. 진짜 미친 연기라고 말할 때 이런 게 미친 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4명을 비교하자면 그래요. 이 잭 니콜슨의 조커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잭 니콜슨 자체가 조커를 굉장히 만화적으로 연기해요. 네,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연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안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관심법을 써서 잭 니콜슨이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조커 역할 재밌는데 같이 놀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즐기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 이제 그 유명한 히스 레저인데 다크나이트의 히스 레저의 뭐 대표작이기도 했고. 네. 근데 히스 레저의 연기는 캐릭터라이징이라고 해서 어떤 그 특정한 자기의 연기를 맡았으면 그 연기에 어떤 인격적인 요소를 넣어서 개성화한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해가지고 이제 인물을 만드는데 히스 레저는 상대적으로 캐릭터라이징을 잘 안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조커는 하나의 캐릭터라기보다는 이 여기서 하는 모든 이야기의 환경이에요, 사실상. 그 이야기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내가 아직도 조커로 보여?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커에 관한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굉장히 어떤 원형적인 어떤 그런 걸 연기하고 있거든요. 관념을 연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악이라는 관념을.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자레드 레토죠. 네. 근데 사실 자레드 레토 연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무조연상 받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아카데미에서 상까지 받았었고.
근데 이제 좀 불운했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4명을 비교하면서 자레드 레토가 별로라는 것을 계속 놀려요. 약간 밈처럼 놀리는데 자레드 레토의 입장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자레드 레토의 연기를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이유가 나머지 셋이 워낙 뛰어나서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톤 앤 매너가 너무 과해서인데 사실 자레드 레토 혼자 톤 앤 매너가 과한 게 아니라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망작이에요. 중당방이죠. 네, 거기 연기력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나마 마보고 로비가 좀 보이는 정도이잖아요. 거기 다 이상하잖아요. 윌 스미스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실패가 사실은 배우한테 책임이 다 전가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자레드 레토의 조커 연기를 내면 한번 저희가 투영해 본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나 조커야. 나 진짜 또라이 조커거든. 나 좀 봐.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비유 좋네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연극적으로 과시적인 연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놀림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 기억에도 생생한 와킨 피닉스의 조커죠. 와킨 피닉스의 조커는 제가 볼 때 가장 심리학적인, 가장 심리적인 조커예요. 그래서 이 조커의 심리를 가장 이입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스레즈의 연기와 와킨 피닉스의 조커 연기가 정반대예요. 서로 연기법이. 그 와킨 피닉스의 연기를 내면을 투영해 본다고 가정하면 제발 좀 혼자 내버려 둘래? 나 조커라서 괴로워 죽겠거든? 이런 연기예요. 이미 조커가 됐네요. 예. 나 좀 봐, 이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4명의 연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다 기대에 뛰어난 연기고 4명 다 아카데미 수상자예요. 정말. 만약에 5대 조커가 있으면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사인본은 아니에요. 재밌어서.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는 것처럼 네. 굉장히 유명한 비틀스 앨범이 있죠. 비틀스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앨범인데요. 앨범은 레디비가 나중에 나왔지만 에비로드 앨범의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이 4명의 조커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 4명을 집어넣은 팬픽이죠. 이 캐릭터가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트럼프죠. 카드. 네. 네, 포커 칠 때 네,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 트럼프. 네. 트럼프가 이제 쉬운 2개의 카드로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말씀하신 줄 알고. 그거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싶고요. 근데 이 포커 카드를 치고 있을 때 거기에 조커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 사면 요즘 2장이 들어있어요. 보통 그렇죠. 빨간 조커가 있고 까만 조커가 있는데 원래 그 트럼프 카드에는 조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8세기 한 중반쯤 됐을 때 미국에서 누군가가 조커 카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로 끼워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팔려나가니까 너도 나도 조커를 디자인해서 조커로 집어넣게 됐고 사람들이 조커 카드로 트럼프 게임에 사용했죠. 보통 와일드 카드로 쓰잖아요. 네. 아무 카드나 다 되는 걸로 보통 조커를 쓰잖아요. 뒤집을 때. 근데 그게 굉장히 절묘하게 조커의 이미지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이 슈퍼히어로 역사에서도 조커가 근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조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물론 기원이 있습니다. 뭐 웃는 남자라는 만화도 있고 또 다른 만화도 있는데 이런 데서 조커의 기원이 나오기도 해요. 배트맨 시리즈로. 근데 그것조차도 말하면 여러 가지 기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민담이라든지 신화 같은 데서 장난꾸러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골려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절대 악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한국의 민담에 등장하는 도깨비. 절대 악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죠. 그쵸. 친숙한 느낌. 네, 도깨비가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간들이 약간 골탕 먹이는 느낌? 그 다음에 굉장히 대표적인 트릭스가 트롤이에요, 트롤. 북유럽 신화에 트롤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롤하면 오히려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 반지의 제왕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은 반지의 제왕을 썼던 J.R.R. 톨킨이 트롤의 이미지를 다 가져와서 다르게 써먹은 거예요. 인간적인 캐릭터에도 트릭스터라는 캐릭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잭 스패로우. 주인공인데 굉장히 장난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이런 거. 우리나라 영화로 얘기하자면 전우치. 캐릭터들이 다 트릭스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대라는 것은 이런 캐릭터 역사를 본다면 트릭스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좋아하는 말인데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동물이 웃음을 발명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의 반대면에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광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난장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불경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경이요? 네,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질서를 좀
흐트러 놓고 혹은 좀 뭔가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공자라는 게 좀 네, 그냥 모든 게 다 안정되면 하나도 안 웃기죠. 그렇죠. 뭔가 바뀌어야 웃기잖아요. 네. 갑자기 뭐 하인이 왕 뺨을 때려야 웃긴 거지 왕이 하인의 뺨을 때린다고 안 웃기잖아요. 슬프죠. 네, 슬프잖아요. 광대라는 것이 역사에서 나왔을 때 초기에 중세까지 이럴 때는 광대가 보통 어떻게 웃겼냐면 권위를 공격해서 웃겼어요. 그래서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금기를 부수고 질서를 허물면서 웃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오게 되면 오면 될수록 광대가 슬픈 면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반대로 광대가 자기가 얼마나 일반인들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바보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웃겼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광대를 어릿광대라고도 하잖아요. 네. 아이가 어리다 때 그 어리도 어원이 같은데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광대는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조커의 와킨 피닉스 얘가 연기했던 아서라는 캐릭터는 이게 반대예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는 계속 자기 비하를 해요. 어디 가도 못 웃겨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아요. 그래서 안심을 줬어요. 왜냐하면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힘도 없고 맨날 어디 가서 얻어 터지기나 하고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 못 웃기고. 근데 후반부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사람들이 사로잡죠. 금기를 파괴함으로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광대가 사람들을 웃기거나 사로잡는 그런 직업적인 속성을 뒤집은 거예요. 정반대로. 그게 이제 이 조커가 주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들었다 놨다는 것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런 광대 이야기들의 기원은 사실은 15세기, 16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어디였냐? 북이탈리아였단 말이에요. 네.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던 수많은 그 작은 자치도시들이 있었잖아요. 베네치아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르네상스도 사실은 그곳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발달된 무대 형식 중에 하나예요. 즉흥적인 희가극 형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는 형식인데 코메디아 델 아르테 속에 여러 가지 광대 캐릭터가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게 프랑스로 건너와서 바뀌게 된 피에로가 있었고 그게 영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돼서 할레퀸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는 스탠딩 코미디로 발달을 하게 되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은 변형이 되었고 그러니까 조커라는 캐릭터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아니다. 인담 속에서 가장 좋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던 그런 장난꾸러기 트릭스터 캐릭터를 빌런화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대 역사를 어떻게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여기 책이 2만 권이거든요. 네, 저는 오늘 방송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네. 전 스스로 제가 역사를 잘한다고 자부했거든요. 아, 국사, 세계사. 네네. 근데 제가 광대 역사는 전혀 네. 몰랐네요. 오늘 광대 승천. 네네. 그럼 오늘 추천해주신 영화는 당연히 네, 당연히 조커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BTVA 내편 영화가 모두 있고요. 기본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형현 매니저님이 그런 것처럼 하루 날 잡고 이 대편 한번 쫙 조커 영화제를 한번 집에서 열면서 보시면 그럼 또 넷이 또 비교가 되면서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 이번에 준비한 또 있어요. 엔딩 마무리는 아주 간단하게 네. 예, 저희 손을 이렇게 포개 주시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네. 예, 좀 스킨십 하겠습니다. 네. 네, 손을 포개고 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지금은 파이아켓 타임. 저 깜찍하지 않나요? 네. 아 예. 끔찍하네요. 자, 매주 금요일 3시 5분은 파이아켓 타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은 파이아켓 타임.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위에 네 군데 나란히 4명의 배우들 해놨고요. 지금부터 이걸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지만. 작가님 키면 이거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놀리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아, 잭 니콜슨. 네. 네, 크리스 하드한테 총 드는 거네요, 이거. 캔 쓰고요. 마지막으로 자레드 레토. 이야. 네.